어머님, 이게 뭐예요? 밥이 설익었잖아요 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식탁을 갈랐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렸죠. 미안해. 요즘 손이 말을 안 들어서. 핑계 그만 대시고요. 제대로 좀 하세요. 매일매일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시네. 준이는 식탁 맞은편에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도 엄마의 태도는 너무 심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더 휘어 보였죠. 할머니, 준이가 작게 불렀지만 할머니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집어들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출근합니다. 차갑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았죠. 할머니는 부엌에서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준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우리 준이 밥 먹어야지. 할머니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알았어요. 할머니가 괜찮지 않다는 걸요. 할머니, 엄마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야. 엄마는 회사에서 힘들어서 그래. 이해해줘야지. 괜찮아. 준이야, 할머니는 정말 괜찮아. 할머니는 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엄마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준이 편이었거든요. 준이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무서울 때도 언제나 할머니가 함께였습니다. 매일이 그랬습니다. 지혜는 집에 돌아오면 항상 불만이었어요. 어머님, 청소 제대로 안 하셨네요. 여기 먼지 그대로잖아요. 집안 정리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빨래는 또 왜 이렇게 늦게 계세요? 할머니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다음엔 더 잘할게. 라고만 말했습니다. 준이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미웠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이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어요.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이야, 왜 앉아? 할머니가 우니까요. 아니야. 할머니, 안 울었어. 울었어요. 내가 봤어요. 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큰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왜 자꾸 참아요? 엄마한테 화내도 되는데. 안 돼. 엄마는 힘들어서 그래. 그래도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는 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준이 착하구나. 할머니는 괜찮아. 준이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커서 절대 할머니 힘들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 하지만 어린 준이에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학교에서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고려시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에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늙은 부모를 지게에 짊어지고 산에 버리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랬다는 증거는 없지만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준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행동이랑 똑같잖아. 집에 있지만 버려진 것처럼 대하잖아. 선생님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살던 하나들이 아버지를 산에 버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탔던 지게를 가져가라고 했대요.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내 아들이 너를 이 지게에 태워올 거라고요. 준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늙잖아. 그럼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것처럼 나도 엄마한테 하면 되는 거야. 수업이 끝나고 준이는 집 근처 골동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나무지게가 있었어요. 주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걸 왜 사려고 그러는 거니? 엄마 보여주려고요. 준이는 용돈을 모두 꺼내 지게를 샀습니다. 무거웠지만 꾹 참고 집까지 들고 왔어요. 옷장 뒤에 숨겨뒀습니다. 때를 기다리며요. 며칠 후였습니다. 지혜의 생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도 끓이고 지혜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었어요. 며칠 전 음식하다 칼에 베인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늘은 엄마 생일이니까 맛있게 해주고 싶어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 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저녁에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였어요. 어머, 집이 참 깨끗하고 이쁘네요. 어머님이 치우고 꾸미고 하신 거예요. 지혜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내왔어요. 친구들은 우와, 맛있겠다 하며 즐거워했지만 지혜는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들어가 계세요. 우리끼리 얘기 좀 하게요. 응, 알았어.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밝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친구들이 간 후였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할머니는 힘들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반찬 왜 이래요? 국은 짜고 나물은 싱겁고. 미안하다.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하루 이틀이에요? 맨날 핑계만 대시네요. 생일인데 이것밖에 못 하세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 뒤에서 나무지게를 꺼냈어요. 무겁지만 꾹 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이야, 그게 뭐야? 지혜가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니? 너 지금 학교에서 배웠어요. 고려장이요.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처럼 할머니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늙으면 이렇게 하는 거래요. 자식이 부모를 지게에 태워서 산에 버리는 거요. 준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도 나중에 늙잖아요. 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저도 엄마를 이 지게에 태워서 산에 데려갈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한 것처럼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지혜는 말을 잃었습니다. 준이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가 알아야 해요. 준이는 지게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쿵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걸 저도 엄마한테 할 거예요. 똑같이요. 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차가운 말들, 날카로운 비난들, 무시, 구박. 모두 준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엄마에게서요.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나무지게가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흘렀어요. 엄마! 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엄마도 나중에 늙잖아요. 그럼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혜는 숨이 막혔어요.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준이야, 그만해.
이건 너무. 안 돼요, 할머니. 준이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아프면 저도 아파요. 할머니가 울면 저도 슬퍼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번만 더 나쁘게 하면요. 준이는 지게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이걸 현관에 세워둘 거예요. 엄마가 볼 수 있게요. 지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 아들의 눈빛이 낯설었어요. 그 안에는 분노, 실망, 그리고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이야, 엄마가 엄마는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안 해요. 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맨날 할머니만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저 어리지만 다 알아요. 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근데 엄마는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안 해요. 지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 오히려 자꾸만 혼내요. 할머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준이가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는 항상 웃어줘요. 제가 아플 때도, 무서울 때도, 배고플 때도 항상 챙겨줘요. 근데 왜 엄마는 할머니한테 그렇게 해요? 준이야, 저는요, 준이가 지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엄마가 싫어요. 할머니한테 그러는 엄마가 정말 싫어요. 마지막 한마디가 지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지혜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야근하고, 상사한테 혼나고, 동료들한테 치이고, 집에 오면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화풀이를 한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어머님한테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은 저한테 엄마같이 대해주셨는데 저는 짐승만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혜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할머니는 지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지혜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래오래 울었어요. 준이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었고 할머니가 위로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조금 안심되었습니다. 엄마가 잘못을 인정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난 후였습니다. 지혜가 일어나 할머니를 마주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그래, 그러면 돼. 준이야, 지혜가 준이를 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할머니한테도 잘할게. 진심으로 약속해.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지게는 지혜가 나무지게를 봤어요. 치울게. 아니요, 준이가 말했습니다. 놔둘래요. 뭐라고? 엄마가 잊어버리지 않게요.
현관에 둘래요. 지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해. 준이는 지게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벽에 조심스럽게 세워뒀어요. 현관문을 열 때마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보이는 자리였죠.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주는 것처럼요. 그날 밤 지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자신이 거두게 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나중에 늙었을 때 준이가 자신에게 똑같이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지혜는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할머니가 이미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 일찍 일어났네.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해야지. 넌 가서 쉬어도 돼. 아니에요. 오늘부터 제가 할게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지만 물러났어요. 지혜는 서툴게 요리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계란을 구웠어요. 손이 느렸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정성껏 했습니다. 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밥을 해요? 응, 오늘부터 엄마가 할 거야.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혜가 밥을 차렸어요. 맛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준이가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사실 간이 좀 짰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지혜가 웃었어요. 다음엔 더 잘할게. 현관에 있는 나무지게가 보였습니다. 지혜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저걸 쓸 일이 절대 없게 하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가 조금씩 변했어요.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제가 설거지 할게요. 우리 같이 하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둘이 함께 설거지하는 모습을 준이가 봤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지혜는 계속 노력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요리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처음 하는 건데 잘하네. 처음이라 서툴러요. 천천히 하면 돼. 처음인데 정말 잘하네. 지혜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어요. 준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푹 쉬세요. 응, 제가 하루 다 할게요.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전부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지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관의 나무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하자는 상징이었죠. 어느 아침 지혜가 출근 준비를 하며 지게를 봤습니다.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지게가 나를 바꿨구나. 할머니가 옆에 왔습니다. 출근해야지. 네, 얼른 준비하고 잘 다녀올게요. 어머님 저녁에 봬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편히 쉬고 계세요. 그래, 조심히 잘 다녀오렴. 고맙구나.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 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할머니, 오늘도 예뻐요. 우리 준이가 제일 예뻐. 준이가 나가면서 지게를 봤습니다. 이거 정말 잘 산 것 같아. 거실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코를 흥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식구가 식탁에 모여 앉았어요. 지혜가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한 입 먹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맛있구나. 어머님 입맛에 맞아요? 그래. 정말 맛있어. 고마워. 제가 감사하죠.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요. 아침 식사는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이는 엄마와 할머니가 나누는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준이가 할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우리 준이 어떤 이야기 들을래? 행복한 이야기요. 할머니는 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지혜가 방문을 살짝 열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이 행복을 놓칠 뻔했구나. 이 소중한 순간들을. 할머니가 지혜를 봤습니다. 둘은 눈짓을 나눴어요. 말없이도 통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우리 잘할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지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 빛나는 것이라는 걸.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준이가 얼마나 따뜻한 아이인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앞으로는 절대 잊지 않으리라. 이 소중함을. 현관의 나무지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변화시켰으니까요. 준이의 용기가, 할머니의 인내가, 지혜의 각성이 모두 모여 하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집안의 너무도 큰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은 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요. 그리고 현관의 나무지개는 오늘도 조용히 서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지켜보면서요.